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37분입니다. 자, 제21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차기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텐데요. 자,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어떤 경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영주 IS셋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대선 후보들의 예. 그 경제 공약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어느 당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다수당인 이제 민주당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10대 그 공약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네. 우리가 경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예.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실용외교 경제안보, 국토균형개발, 노동존중사회, 생산활동 기반 그러니까 이제 그 출산이라든지 기반 복지,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국민의힘도 또 10개 중에서 이제 또 경제만 뽑아서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자유주도 성장이라든지 AI 에너지 3대 강국이라든지 청년이 크는 나라, 그다음에 GTS 연결, 중산층 자산 증시, 그다음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제 재난 강화, 북핵 안보 이런 것들도 어차피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각 네. 당들이 일단 대선 공약 중에서 일단은 뭐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10대 공약이 현재 지금 발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쪽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언뜻 들으면은 다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의 예. 그 큰 틀에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공통 공약수가 있습니다. 네. 5가지 저는 이제 공통 분모가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첫 번째 1호 공약이 가장 상징성이 있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가계 문제,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양당이 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 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부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 또 양당이 이제 거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를 어디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 양당이 이제 인공지능, 네, AI와 AI. 관련된 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공통 분모로서 현재 지금 미래 먹거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얘기하면 주식시장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각 당이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산층 자산 증식에 이제 힘을 쏟겠다라고 이제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네.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국토 개발에 대한 얘기들도 강론에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세종시 개발, 국토 균형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GTX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 광역으로 연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름대로 각각 하나의 공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경기가 어렵다, 소상공인 네.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있긴 있는데 네.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좀 접근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정 경제를 이제
체계를 확립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이제 가계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별도 공약으로 지금 배치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 및 탕감을 하겠다. 저금리 대환 대출하겠다. 지역 상품권 확대하겠다. 이렇게 직접적 금융 개입하고 그렇죠. 또 정책 자금 투입을 구체화했거든요. 채무 조정과 탕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뭐 지역 상품권에 대한 얘기들은 네. 뭐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들 문제가 그 코로나 이후부터 누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 채무 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을 써 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채무를 이제 탕감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채무를 이제 조정해 왔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 연체가 있었을 때 조정이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체 이전부터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민주당의 이제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이제 하려는 부분들이 조금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일단은 그 지역 상품권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일단 그 소상공인을 위한 잠시만요. 소상공인을 그러니까 긴급 융자 같은 재정 지원도 제시하고는 있는데 예, 예.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그 전문은행 설립이라든가 뭐 디지털 마케팅 지원, 뭐 공공 플랫폼 통합 같은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정 뭐 이런 쪽에 그 조성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서 좀 결을 달리한다는 말씀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또 설치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지역 상품권이다라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바우처 그다음에 네. 이제 캐시백 제도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수 진작증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전통시장 또 카드 소득공제율을 50% 확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소상공인분들 도움이 되겠고 온누리 상품권을 6조로 증액을 하고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도 구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원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제 지역 상품권을 통한 현금에 이제 도는 부분들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지원 네. 뭐 지역 상품 오늘의 상품권이라든지 소득공제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지원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돈을 쓰는 그러니까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무 조정과 탕감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조금 좀 보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외 그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렇죠. 일단 일단은 이 기존에 있어서 강론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재정에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탕감 같은 경우는 재정 투입과 더불어서 형평성 문제도 좀 네.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것이 법안으로 마련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에 대한 사회적인 통합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 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이제 경제가 어렵고 예. 그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소상공인 또 이제 가게 그 어려운데 예.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야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읽어낼 건지에 대한 것도 큰 틀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렸던 세계로를 선도하는 이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아젠다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라는 측면인데요. 그거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지금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존 말고 다른 쪽에서 이제 했다라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네. 부분들이죠. 따라서 현재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들에게 권한을 좀 많이 주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이 자유롭게 뜰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AI 공약은 역시 그 국힘에서도 나온 거죠. 예, 국힘에서는
나왔는데 네. 구체적인 것은 민주당에서는 AI 관련해서는 이제 둘 다 AI 네. 관련해서는 이제 100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간 투자를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AI 펀드를 만든다. AI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AI 예산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고속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GPU라는 컴퓨터 칩이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래픽 5만 개 처리 이제 장치요. 뭐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막대한 전력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원자력과 소형 원전인 SMR 네. 상용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몸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쪽에 AI에 대한 하드웨어 쪽에 기반을 두는 것은 민주당 아니다라면 네. 어차피 민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라면 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전력만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 쪽에 가깝다 이렇게 네. 정리가 민주당과 가능했습니다. 국민의힘 말고 또 그 개혁신당 같은 예. 경우는 어떤 경제 공약을 지금 내걸고 있는 건가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 역할론이 굉장히 좀 크게 대두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작은 정부를 좀 내세우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방 분권을 확수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정부를 오히려 축소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개혁신당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걸 이것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겠다라는 네.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또 이제 규제를 국가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어떻게 좀 살리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상법 개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어떤 좀 미묘한 차이점들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 이사회가 이제 주주 의무에 주주들에게도 네.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기업에서 이제 주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집중 투표제라든지 일단 뭐 쪼개기 상장할 때는 일반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네. 자산 소각 의무화 그다음에 시세 조정 적발 시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를 권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이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공통점이라는 것은 역시 합병 분할할 때 주주 우선을 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양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면서 지수 증식시장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네. 계속 좀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공약 나오는 거. 그리고 경제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전문가로서 지금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야 우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금 나온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만약에 가능성이 좀 적다라면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현 가능성을 본다라면 과거 정부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경실련에서 발표한 건데요. 역대 이제 공약 이행률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때만 공약을 내걸어서 다 한 게 이해한 게 경실련에서 나온 건데 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약보다는 네. 정치적인 부분 이제 이념적인 이제 강했다라고 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확 올라갑니다. 네. 43% 이행률이 나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39%니까 거의 40%에 육박을 했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42%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는 13%밖에 안 나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상당히 놓고 보면 네. 기존에 이제 DJ 이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약을 보고 이제 대통령들을 뽑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행률이 높았다라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약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애들러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번처럼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걸 뺀다라면 네. 공약 이행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평균. 네. 꽤 나름대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높냐
여느냐 남냐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서 40% 정도 공약 이행률이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양당들이 좀 차분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보다는 네. 좀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우리가 시급한 것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나 소상공인 문제.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지만 보는 방향은 똑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의외로 조금 두 가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왔던 저출산 문제가 이번에도 각각 공약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이제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존립의 위기까지 데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려면 정말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AI와 관련된 것도 네. 약간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국가 정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AI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부 정책을 추진해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놓고 본다라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 양당이 일치하는 것이 광역권에 대한 개발이거든요. 네. 국토가 이제 균형 발전해야 서로 인구도 분산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지역에서 살기가 좋다 보면 또 이제 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균형 않을까 싶습니다. 발전하면 이제 거점 도시들을 더 많이 만들고 예, 예. 지금 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이전도 있고 뭐 예. 저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국회 이전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GTX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도 네.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개발,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통령 두 번째 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들겠다라는 거고 네. 일단 일치되는 것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 당이 다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뭐 동남권 뭐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을 양당이 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대선 어떤 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 살림을 잘 책임져줄 그렇죠. 리더를 뽑을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뽑으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라면 국가에 대한 그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디테일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시도지사 정도이고요. 네. 대통령이라면 아젠다를 제대로 설정한 분들을 보고 특히 공약을 보고 네. 선거를 하고 선거로 끝나는 건 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공약 이행률에 대한 네. 꼼꼼한 체크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 말씀드릴 수 실현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과연 담보되어 있는 공약인지 그렇죠. 체크하는 그런 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